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린 영상 중에 안시성 대첩의 진짜 영웅은 양만춘이 아니라 고정의다 라는 영상이 있었었죠. 일단 안시성주 이분을 양만춘이라는 사료가 아닌 근본 없는 다른 나라 소설책 당서 연의에 등장하는 이름인 양만춘으로 불러서도 안 되지만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당태종 이세민을 안시성에서 참패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 주인공은 이 안시성주가 아니라 바로 고정의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만춘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안시성주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서 이 진짜 영웅 고정이라는 존재를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이 고정의라는 인물의 정체, 그 실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고정의가 안시성을 지키던 안시성주는 아니고요. 별개의 인물입니다. 고정의는 안시성을 구원 갔던 고구려 대반격군의 사령관이었던 거죠. 이 고정의의 활약상이 역사 기록에서 상당히 지워졌는데 그걸 예전에 어떻게 제가 복원을 해내었었는가. 우선 고정의의 대활약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당시 고구려 반격군은 구당서에 15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 당서에 고구려가 원샷 15만 동원했다는 게 과장일 것이다 이렇게 매도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수나라가 고구려 치기 위해 100만 동원해야 했던 만큼 고구려가 엄청나게 강대했던 나라라는 것은 수치적으로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안시성 대결에 대한 일반적 기존 고정관념은 이랬습니다. 25만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고구려 북부 욕살 고연수, 남부 욕살 고혜진이었다고 당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고연수를 이세민이 일단 격파합니다. 그게 이세민의 대승이라고 당서가 호들갑을 떠는 주필산 전투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구당서 고연수 고혜진이 병력 15만 6,800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을 청했다. 말이 안 되죠. 상식이 있으면 이걸 정답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기존엔 이게 절대적 정답이다. 다 이래 왔는데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 15만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했다는 건 15만의 병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무슨 15,000도 아니고 15만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걸 싸워보지도 않고 15만을 그냥 가져다 들어 바친다. 하다못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 15만이 우르르 가서 다 항복할게요. 이랬다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런 황당한 대비상식을 왜 문제제기 없이 그냥 덜컥덜컥 정답이다 받아들이기만 해왔는지를 그게 진짜 의문스러운데 아니 써있는 15만은 고구려가 그렇게 대병을 원샷에 동원할 수 있을 리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든 억지로 부정하려 들면서 15만이 그냥 생으로 우르르 가서 항복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왜 정답이다 그러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도가 도무지 앞뒤가 안 맞죠. 이 황당한 거짓말을 기록하다 보니 구당서는 이 이후 몹시도 앞뒤 맞을 수가 없는 기록의 헛발질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태종 이세민이 욕사리아 추장 3,500을 가련해 군직을 수여하고 내지로 옮겼다. 말갈 1,300은 거두어들여 모두 구덩이에 파묻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나머지 무리들은 놓아주어 평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고연수 고예진이 15만 6,800을 거느리고 와 대거 항복을 했는데 그중 3.5천은 군직 수여, 말갈 1.3천은 구덩이에 매장. 그러면 얼마가 남는 겁니까? 15만 2천이 남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나머지 무리라는 거는 15.2만이라는 거예요. 이 구당서 기록은 이세민이 무려 15.2만의 고구려 병력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로 고구려 수도로 돌려보내 주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삼척동자도 보면 이상할 문제제기를 왜 오래전에 제가 하기 전까진 사람들이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예전에 이세민이 무슨 유니세프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애당초 15만이 우르르 와서 항복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세민은 15만 중 극히 일부의 부대와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일 뿐인 거죠. 나중엔 이게 후일 그쪽 사서 편찬자들도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 개정판을 내놓아요. 이게 신당서 내용인데 구당서는 15만을 유니세프 정신에 입각해서 돌려보내 주었다. 근데 신당서는 그 유니세프 정신이 3만으로 줄었다. 3만만 돌려보내 주었다.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숫자를. 고구려 반격군 15만이 왔는데 이거는 구당서, 신당서 동일합니다. 근데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군 전사자는 2만이었다. 그리고 3.5천 포섭, 말갈 3천 처형, 그리고 3만은 포로를 잡았으나 그냥 되돌려 보내주었다. 유니세프 정신이다. 이렇게 해도 그 2만 플러스 6.5천 플러스 3만 다 빼도 원래 15만에서 최소 9만 이상이 더 남죠. 고구려 측 잔여 병력으로. 근데 이 남은 9만 이상의 잔여 병력에 대해서 신당서는 뭐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전사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설명도 없고 그럼 뭐냐?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한 번 거짓말하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이걸 왜 못 잡아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공중증발하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9만이 난데없이 집단 탈영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당서가 어물쩍 넘어간 최소 9만 이상의 이 병력은 당연히 국지전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안시성을 중심으로 그 근방 어딘가에 여전히 배치되어 이세민과 대치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발 때 소수 병력을 거느리고 서전에서 이세민에게 패했던 고연수 이외에 9만 이상의 나머지 절대 다수 주력을 거느리는 별도의 진짜 총사령관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에는 당시 고구려 반격군의 일원 중에 그 역할이 불분명한데 상당히 관직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구당서, 고연수에게 나이 많은 대로가 말하기를 지금 계략이 될 만한 것은 싸우지 않고 오래도록 지켜 버티는 한편 날래고 굳센 군사를 나누어 보내 그들의 당나라군의 군량로를 끊으면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군량이 반드시 다할 것이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였으나 고연수는 듣질 않았다. 이 말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질 않은데 관직이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신당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대로라고 표현이 됩니다. 지금 나이 많은 대로 혹은 어떤 대대로 관직의 사람이 고연수에게 일단 수비하면서 게릴라 부대를 활용해 적의 보급로를 괴롭히는 전략으로 가면 싸우지 않고도 저들은 물러날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기록이죠. 근데 묘하게도 이 사람의 관직은 대로 혹은 대대로라고 알면서 이 사람의 본명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자기네들이 전투에서 이긴 고연수 그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명한 전략을 내고 있는 이 대대로의 이름은 기록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세민은 그 대대로가 이야기한 전략대로 버티다가 못 버티고 자기가 후퇴를 해버렸죠. 결국 그 사람이 이야기한 전략대로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름은 없다. 헌데 삼국사기에 당시 고연수에게 조언을 했던 이 사람의 본명이 나옵니다. 해당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대로 고정의라고 삼국사기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세민에게 진, 패장, 고연수의 관직이 욕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전하고 있으면서 고연수에게 전략 조언을 해주었다는 고정의는 대로 혹은 대대로. 그런데 같이 참전하고 있는데 욕살하고 대대로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대대로가 월등히 높습니다. 대대로는 최고관직이에요.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대대로. 최고관직이라고 다 배웠죠. 반면 욕살은 지방관, 지방군의 지휘관입니다. 그에 반해 대대로는 중앙에서도 최고관직인 거죠. 고연수하고 고정의 누가 더 높냐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고정의가 당연히 높고 그러면 둘 다 함께 참전하고 있으면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실질적 총사령관이겠습니까? 당연히 고정의고 고연수는 고정의의 그냥 하나의 장수 역할인 거죠. 즉 실질적으로 안시성 대결은 이세민 vs 고정의의 매치업이었던 것이고 서전에서 패했다는 고연수는 고정의의 여러 장수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세민은 고작 고정의의 부하였던 고연수를 이겨놓고 그 고연수를 고구려 총사령관이었다라고 버프를 시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허위 기록을 남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 총사령관 격파했으면 고구려군 15만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멀쩡히 총사령관 고정의 아래에 최소 9만 이상은 아직도 멀쩡하니 그걸 근데 총사령관 이겼다고 포장을 해야 하니까 조금 전에 그런 뭐 15만을 풀어줬다느니 3만을 풀어줬다느니 하는 왔다리 갔다리 횡설수설 기록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횡설수설로 꾸미고 꾸며도 결국 진실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어서 신당서 이 고현수가 패했다는 그 주필산 전투 이후 발언 기록이에요. 이세민의 부하 장손무기 안시성에 적의 10만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실의 흔적이 남은 거죠. 아까 주필산 전투 이후 신당서 기록대로 해도 최소한 9만 이상의 행방이 묘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필산 전투 이후에도 당 장수 장손 무기가 안시성에 아직 10만 무리가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9만하고 10만이 거의 비슷하죠. 호들갑 떠는 주필산 전투 이후에도 진짜 총사령관 고정의 휘하에 아직 고구려군 10만이 여전히 당당히 버티고 있으면서 이세민하고 변함없이 대치 중이었다는 그 진실의 흔적이 이렇게 남은 거죠. 산술적 계산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맞는 거고 역사에서 사라진 고정의 활약상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봅시다. 당나라군이 안시성에 도착한 게 6월 20일이라고 자치통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 연수가 이세민에게 패한 게 6월 23일. 당서 기록대로 하면 여기서 고구려군 15만이 괴멸되었어야 하니까 바로 이 이후 이세민은 이제 지원군이 괴멸된 안시성을 공격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공격은 고사하고 움직임 기록이 없습니다. 공격은 못하고 12일이나 지지부진하다가 7월 5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군이 진영을 옮깁니다. 왜 지지부진하다가 진영만 옮겼는지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7월 13일에 이세민이 전군에 이런 의문의 명령을 내려요. 전사한 우리 병사들 시신에 표시를 해두어라. 이미 주필산 전투가 끝난 지 보시다시피 20여일이나 지난 후인데 뭔 일이 있었는지는 없고 기록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전사한 병사들이 시신 처리에 대한 명령을 7월 13일에 내린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6월 23일 끝난 요 전투의 시신 그것에 대한 명령이 아니죠. 7월 13일에 가까운 어떤 날에 고구려 군으로부터 뭔가 당군 전사자가 나올 만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또 별 기록이 없다가 8월 10일에 군영을 안시성 남쪽으로 또 옮깁니다. 이것도 왜 옮겼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돼서야 겨우 안시성 공성 공격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군량 수급도 쉽지 않은데 6월 23일에 고구려군 15만을 대파했다며 근데 그러면 안시성은 지원군도 없는 거의 벌거숭이 상태여야 하는데 6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뭐하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다가 또 중간엔 밑도 끝도 없는 전사자 시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까? 7월 달에 뭔 일이 있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역사 기록에 예민해서 사서 남기는 것에 적극 개입했던 이세민이 수치스러워서 직접적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분명히 안시성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었던 그리고 당군의 전사자도 발생한 일이 있었죠. 당시 당군에 전사자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군 밖에는 없죠. 즉 고구려는 안시성 안에 앉아서 그냥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총사령관 고정의의 지휘하에 안시성 밖으로 나가서 당군 전사자를 상당히 만들고 당나라가 계속 고민스럽게 자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며 안시성을 한 달 훨씬 넘게 제대로 공격 못하게 만들 적극적 반격을 했던 겁니다. 그 반격은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고정의의 이 발언, 고현수에게 했던 그 발언, 일단은 수비를 굳히면서 기동력 좋은 병력으로 적의 보급로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히트앤드런 전략으로 당군의 피로도를 증대시키자고 했던 그 전략. 그 전략은 그냥 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상의 상황을 볼 때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우리는 그동안 고구려가 주필산에서 맥없이 지고 그래서 안시성 성 안에 틀어박혀서 가드 바짝 올리고 오직 수세적 저항만 했던 그런 게 안시성 전투의 실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고구려는 그냥 지키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현명한 지휘관 고정의를 중심으로 단단한 방어와 상대를 괴롭히는 게릴라전을 병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이세민을 적극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그냥 가드 올리고 성 안에 갇혀서 두드려 맞기만 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버티기만 했다가 이세민이 물러났다. 이렇게 알아왔던 기존 정답은 틀렸다는 겁니다.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이세민을 괴롭히면서 물리친 거예요. 고정의가 그걸 한 거죠. 실제 사서 기록에도 이세민은 퇴각할 때 4만이나 되는 후방 방어군을 통해 고구려군의 추격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퇴각을 합니다. 삼국사기 이세민은 이세적과 도종에게 명령하여 보병, 기병 4만을 이끌고 후군으로 서게 하였다. 안시성 주변에 성만 지키는 소수 병력밖에 없었고 고구려가 가드 올리고 성 안에서 지키기만 하는 그게 안시성 전투의 전부였다면 이렇게 고구려군의 추격을 4만이라는 큰 병력으로 극도로 경계하면서 퇴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힘겹게 두드려 맞으면서 버텨서 이긴 게 아닙니다. 고정의가 적극적으로 다수의 당군 전사자 시신을 만들어내는 등 나서서 괴롭혀서 이세민을 도망가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영웅 고정의를 우리는 제가 말하기 전까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 이후부터 놀랍다, 충격받았다, 그리고 계속 고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세민을 도망가게 만든 고정의, 그는 대체 누구였나? 고정의가 대로 혹은 대대로 오죠. 근데 당시 고구려가 누구 정권 하였습니까? 당시 왕은 보장왕이었지만 실질적 집권자는 연개소문이었죠. 지금 당나라는 황제가 직접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세민도 본인 나라에서는 나름 명장, 명지휘관이라고 위세가 대단했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이세민은 일생을 통틀어 고구려 말고는 거의 다 이겼죠. 여튼 당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인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사람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 이 정도 급이 되는 인물이면 연개소문 본인이 나설 법도 한데 연개소문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이 고정의라는 인물을 그 유명한 이세민하고 맞붙을 카드로 내보냈다. 그리고 그 고정의는 고구려의 1인자도 아니면서 무려 15만의 병력을 거느렸습니다. 연개소문이 고정의를 엄청나게 신뢰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이런 전략적 고려도 있었을 겁니다. 당서에 보면 이세민이 안시성에 임할 때 이 도종이란 인물이 나한테 병력 5천을 주면 바로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 달려 거기를 함락시키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연개소문이 이러한 적의 전략도 염두에 두고 본인은 수도 중심지를 지키고 고정의를 총사령관으로 내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연개소문 본인도 자기가 왕은 아니고 오히려 멀쩡히 있던 왕을 처참하게 시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려 15만이란 대군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아무리 우회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도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거죠. 게다가 이세민은 교활하게도 고구려 장수들을 상대로 이간계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고연수랑 붙을 때 이세민이 고연수에게 서신을 보낸 게 기록이 남은 게 있어요. 이세민 서신. 나는 그저 저 연개소문이 멋대로 너희 나라의 왕을 시해한 그 죄를 물으려 왔을 뿐이다. 너희 나라의 경내에 들어와 양식이 충분치 않아 성 몇 개를 빼앗긴 했지만 너희 나라가 다시 신하의 예를 지킨다면 뺏은 성은 곧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타겟은 너희들 다가 아니라 고구려 전체가 아니라 오직 연개소문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연개소문이 강해도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이상 그 기반 뿌리가 아주 완벽히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구려 내에서도 반연개소문 세력이 아직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지라 내가 이렇게 쳐들어온 건 너희들 힘들게 하는 건 너희들 다가 미워서가 아니라 오직 연개소문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를 고구려 사람들에게 계속 넣어서 고구려 사람들과 연개소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간교한 이세민의 술책인 것이죠. 연개소문도 이세민이 그런 간사한 책략을 쓴다는 걸 모를 리는 없었어요. 나는 고구려가 아니라 연개소문 치러 가는 거다. 이런 선전은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구려 내 또 다른 불만 분자가
연개소문을 노리는 역쿠데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선의 장소에 대해서도 이세민은 설명드렸듯 끊임없이 회유책을 쓰고 연개소문과 일선 장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연개소문은 무려 15만이라는 대군을 고정의에게 맡겼고 그에게 자기 입으로 천하제일이라고 자칭하는 이세민의 상대를 맡긴 겁니다. 고정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플러스 인간적인 믿음도 강력하게 둘 사이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고정의와 연개소문 둘 사이는 무엇이었길래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강력하고도 완벽한 신뢰 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일까? 연개소문의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 그게 일본 서기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 642년 음력 2월 21일자 기록. 고려, 고구려 사신 발언. 작년 6월 고구려의 아오 왕자가 죽었고 9월에 대신 이리 가수미가 고구려의 대왕과 이리 거세사 등 신료 18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오 왕자의 아들을 새 왕으로 삼고 자신과 같은 성씨인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연도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명백히 연개소문 쿠데타의 내용이죠.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일단 여기서 이리 가수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리 가수미가 대왕하고 이리 거세사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당시에 고구려 왕이 영류왕이었으니까 이 대왕은 영류왕이겠죠. 그리고 영류왕을 없앤 거는 다들 아시듯 연개소문이니까 이리 가수미는 연개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개소문이 영류왕 없앨 때 함께 없앤 이리 거세사라는 인물, 이 인물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그 친영류왕파 신료 혹은 반연개소문파 신료겠죠. 아마 이리 거세사하고 영류왕은 같은 한편이었을 겁니다. 근데 둘이 같이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참패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아우 왕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차기 왕이 아우 왕자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우 왕자의 아들은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죠. 그리고 아우 왕자는 보장왕의 아버지 추존왕인 대양왕.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그 영류왕의 동생의 아들을 새 왕으로 옹립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리 거세사와 함께 묘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도수류 금류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류왕과 이리 거세사를 해치운 건 연개소문이지만 정작 아마도 최고의 신료 자리를 지칭하는 말일 것으로 보이는 대신이라는 표현, 최고 대신 자리에는 그 연개소문이 아니라 이 도수류 금류라는 또 다른 의문의 인물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개소문이 자신의 성씨와 같은 도수류 금류를 최고 대신 자리에 앉혔다 라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은. 근데 이리 가수미는 이리로 시작하고 말이 도수류 금류는 도수로 시작하잖아요. 차라리 연개소문, 즉 이리 가수미가 없앤 이리 거세사가 같은 성씨로 보이지 연개소문하고, 도로 시작하는 도수류 금류가 왜 같은 성씨냐, 이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연개소문은 같은 이리로 시작하는, 글자로는 오히려 이쪽이 더 같은 성씨로 보이는 이리 거세사는 척사라고, 전혀 같은 성씨로 안 읽히는 도수류 금류를 같은 성씨로 대접을 하면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앉혀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씨가 우리가 말하는 김씨, 이씨, 최씨 그런 성씨가 아니고 같은 파벌, 같은 집단, 같은 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고구려 왕들이 고씨였으니까 고구려인 고씨면 다 왕족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서 보면 고씨 중에서도 그냥 왕족이나 하다못해 귀족도 고사하고 그냥 일선 병사, 수색병 이런 역할하는 고씨들도 있어요. 즉 고씨라고 다 같은 고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고구려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고구려인이 일본 가서 말을 해서 그걸 누군가
통역을 해서 기록에 남긴 것일 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의미상의 혼동이 충분히 생겼을 수 있죠. 따라서 딱 봐도 이리로 시작하고 도수로 시작하고 누가 봐도 여기서 말하는 성씨는 이게 뭐 연씨, 고씨, 김씨 할 때 그 성씨가 아니라 아마도 같은 파벌, 같은 집단을 뜻하는 당시 고구려의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그걸 통역 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씨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리하고 도수인데 왜 성이 같다고 하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비슷한 이름의 이리 거세사를 이리 가수미 연개소문은 처단하고 있다. 같은 연씨여도 서로 파벌은 다르고 마치 같은 곳이어도 누구는 수색병하고 누구는 왕하고 그런 것처럼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이 둘, 이리 가수미 연개소문과 도수류 금류는 같은 성씨라기보단 같은 파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이 문장은 연개소문이 영류왕과 이리 거세사 등 고구려 신료 180여 명을 죽이고 영류왕 동생의 아들인 보장왕을 왕에 올린 이후에 같은 파당인 도수류 금류를 최고 대신에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럼 쿠데타 일으킨 연개소문보다도 오히려 관직상으로는 물론 형식적인 거긴 하겠지만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간 이 도수류 금류가 대체 누구냐? 최고 관직에 앉힌 걸로 봐서 이 도수류 금류와 연개소문은 매우 가까운 쿠데타 동지일 가능성도 꽤 있죠. 최소한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동의하거나 혹은 협력한 혹은 더 나아가서 함께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그러한 류의 한 편이었기에 연개소문이 최고 자리에 앉혀준 거겠죠. 연개소문이 아무리 잘났어도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나라를 다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연개소문의 동조 내지는 협력한 고구려 내의 강력한 세력가가 존재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협력자 즉 동지가 있었기에 연개소문은 사서 기록을 봐도 쿠데타 이후에 연개소문에 대한 재도전, 역쿠데타 이런 게 기록이 없어요. 무려 고구려의 왕, 영류왕의 사지를 갈래갈래 잘라서 쳐내버리는 처참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이 많지 고구려 내부는 그때 이후로 빠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고구려 내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을 가진 연개소문의 파트너, 동지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수류, 금류는 당연히 연개소문과 뜻을 같이 하는 연개소문의 쿠데타 동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도수류, 금류라는 이름이요. 전부 다 이름이 아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도수류, 금류는 도수류 플러스 금류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도수류는 뭐고 금류는 뭐냐? 이 도수류가 대대로라는 설이 있습니다. 즉 관직명 대대로가 도수류다라는 설이죠. 그 설이라면 이건 대대로 금류가 되겠죠? 그러면 금류가 이름이겠죠? 그럼 본명 금류는 뭐냐? 이 금류가 고정의라는 설이 있어요. 아까 고정의 관직이 대로 혹은 대대로라고 했었잖아요. 즉 도수류 금류는 도수류 대대로 대대로 고정의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설이 있는 거죠. 연개소문의 쿠데타 파트너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큰 이익을 담당했던 연개소문의 영혼의 동지 도수류 금류가 대대로 고정의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개소문은 이세민이라는 최악의 적이 오고 있고 또 그 간교한 이세민이 일선 고구려 장수들과 자신 연개소문 사이를 강력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정의에게 15만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주어 간교한 첩보전에 능한 그 이세민하고 맞서라고 내보냈습니다. 연개소문 일생에 두 번의 큰 승부처가 있었죠. 하나는 영류왕 고건모와의 대승부. 이 영류왕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수나라군을 대파하고 나라를 구했던 고구려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그 영류왕을 이길 때 연개소문 옆에는 도수류 금류라는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민, 정관의 치란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역대급 황제였단 얘기고 당대에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빼고는. 그런 초유의 거적이었지만 이때도 연개소문 옆에는 이세민을 강력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그를 도망가게 만든 희대의 지혜의 전략가 고정의가 있었음은 명백하지요. 살펴봤듯이 연개소문 일생 가장 큰 승부 두 번에는 각각 도수류 금류와 고정의라는 강력한 최고 대신 자리와 15만 대병이라는 누구에게도 쉽게 줄 수 없는 엄청난 과업을 맡아주는 거대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거적을 상대할 때의 두 동지였던 도수류 금류와 고정의 둘이 동일인이었을까? 동일인이었다면 최고 관직 자리와 15만 대군이라는 좀처럼 쉽게 맡길 수 없는 일을 연개소문이 믿고 맡긴 것이 상당히 납득되는 면이 있죠. 만일 별개 인물이라면 연개소문은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좋은 동지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둘이나 둔 거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 이건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이거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현재론 한계예요. 이 이상의 정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올린 안시성 진짜 영웅은 양만춘이 아니라 고정이다라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고정이를 궁금해 하셔서요. 이 내용도 오늘 소개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연개소문에게는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동지가 한 명 혹은 두 명이 있었다는 점이고 혼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